대학교 겨울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강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 나와 친구 S와 K 셋이 심령 스팟을 찾아 나섰다. 말은 K가 꺼내고 차는 S가 되고 나는 깍두기. 언제나의 멤버, 언제나의 상황이었다. 목적지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주택. 소문으로는 그곳에는 목이 없는 유령이 나온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는 꽝이었다. 주변이 어두워져서야 겨우 목적지인 폐맨션에 다다른 우리들. 반겨준 것은 형형색색의 낙서들과 계단참에서 철진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먼저 온 매너 없는 다른 인간들이었다. 오랜만에 꽝이었다. 저런 놈들은 분명히 나중에 무섭다고 징징대거나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서 왜 돼? 그런 데 가면 안 됐어 같은 말들을 할 거라고. 진짜 멍청하지 않냐? 저주받을 거야 저것들. 아니면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이나 입어라. 화상. 돌아오는 차 안에서 원래라면 멀미로 고생하고 있을 K가 뒷좌석에서 중얼중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불꽃놀이를 하던 어린 친구들하고는 접촉 자체가 없었지만 K는 그들의 행위에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 각오가 없는 놈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그만두면 좋았을 텐데. 같은 말은 우리라면 죽어도 말 안 하지. 오히려 역시 그렇구나 하고 말한다고. 응, 그렇다고. 알게 뭐냐. 운전 중인 S가 약간 지루한 듯 뇌까린다. K는 폐맨션을 뒤로 한 다음부터 계속 이런 식이다. 차는 교외에 좌우로 논이 깔린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다. 난방이 세서 창문을 살짝 내린다. 아주 조금만 내렸는데도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기분 좋다. 그러나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차 안이 추워진다. 나는 곧 창문을 닫는다. K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할 건 아니다. 나조차도 심령 스팟으로 불리는 곳을 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다. 사실 과거에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다. 그런데도 오늘 K가 목이 없는 유령 맨션에 가보자 고 말했을 때 넙죽 그 제안을 받아 차에 올랐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불평은 하지 말 것 정도의 각오는 나 스스로 갖고 있었을 것이다. K가 야야 배고프다. 가다가 라면이라도 먹고 가자. 난 오늘 돈 없다. S가 그럼 굶어 죽어 짜샤 라고 차갑게 쏘아붙인다. 나도 K에게 뭔가 말하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였다.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선다. 길이 시야가 트이질 않은 데다 산길로 접어들려는 참이라 사각지대에서 트럭이라도 나온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사고야! 나와 K에게 S가 짧게 말했다. 사고라니. 그러더니 차를 도로 옆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댄다. 헤드라이트 앞 하얀 가드레일 옆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와 함께 사람 그림자 같은 것이 확실히 바닥에 쓰러져 있다. 라이트는 켜둔 채 안전벨트를 풀고 S가 차에서 내린다. 나와 K는 차 안에서 한번 눈을 마주본 다음 아무 말 없이 S를 따라 밖으로 나간다. 이봐요, 괜찮아요? S는 제일 먼저 쓰러진 사람 옆에 쭈그리고 앉아 말을 걸고 있다.
위를 바라보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있다. 체격이 꽤 있는 남자 같았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S는 그 사람의 턱과 헬멧 사이에 손바닥을 넣는다. 야, 너네 멍하니 있지 마. K, 구급차 부르고 경찰 불러. 그래. 땡땡은 오토바이 쪽으로 가서 다른 차가 오는지 좀 봐줘. 알았어.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귀도 기울여 봤지만 가까운 곳에 차의 기척은 없다. 서 있는 차 근처에서 K가 전신줄을 바라보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있다. 검은 오토바이를 겨우 일으켜 방해되지 않도록 갓길에 갖다 놓는다.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휘어져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산산조각이 나 있다. 그것이 다른 부품들과 함께 주위에 흩어져 있다. 옆에서 S가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린다. 봤더니 S가 남자가 쓰고 있는 헬멧을 천천히 벗기려고 하고 있다. 야, 괜찮겠어? 이럴 땐 움직이게 하면 안 되잖아. 호흡도 맥박도 없어. 이대로 두면 아무리 해도 살릴 수가 없어.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S가 말한다. 살릴 수가 없다는 말에 가슴이 방망이질을 한다. 그것은 죽었다는 말인가? 눈앞에서 사람이? S가 벗긴 헬멧을 옆에 내려놓는다. 드러난 코와 입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눈을 감고 있는 그는 머리가 짧은 남자였다. 생기 없는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외면한다. 뱃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고 있다. 냉정해야만 한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거기서 처음으로 나는 남자가 쓰러져 있는 위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키드 마크를 발견한다. 같은 간격으로 두 개의 검은 선이 부자연스러운 반원을 그리고 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가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은 것 같은 자국. 나는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본다. 자동차는 보이지 않는다. 뺑소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뭔가 천을 찌는 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S가 남자의 가슴에 양손을 얹고 심장 마사지를 시작하고 있다. 남자의 입에는 반쯤 찢어진 손수건이 놓여 있다. 후명 조치. S는 호흡도 맥박도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하고 우리들이 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 것일까.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한 후 S가 남자의 코를 움켜쥐고 턱을 밀어 올리며 인공호흡을 한다. 그리고 다시 심장 마사지. 그것을 반복한다. 구급차도 경찰도 10분은 걸려야 한대. 전화를 끄는 듯 K가 돌아온다. S는 돌아보지 않은 채 그러냐? 라고 한마디 하고 구명조치를 계속한다. 나는 K를 향해 뺑소니 같지? 라며 도로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을 가리킨다. K는 그것을 응시하더니 정말인 거냐? 작게 중얼댄다. 야, 어쨌든 됐고 구명강습 받은 적 있어? 계속해서 심장 마사지를 하던 S가 우리에게 묻는다. 운전면허증을 딸 때 분명히 교육을 받았다. 30회의 심장 마사지 후에 인공호흡이었던가? 아니, 그것보다 먼저 기도 확보다. 할 수 있어. 내가 기억을 더듬고 있는 동안 K가 한 걸음 나서더니 그렇게 말한다.
그럼 K 교대하자. 나도 좀 쉬어야겠어. 그래, 알았어. S가 일어나고 K와 교대한다. 하며 한숨을 내쉬는 S의 이마에는 살짝 땀이 맺혀 있다. 바람이 불어 주변은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추운데도 말이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어. 내 시선을 느낀 S는 팔로 이마를 닦으며 말한다. 뭐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지만 아무래도 저렇게 차가우면 꼭 인형을 필사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고 S는 도로의 타이어 자국을 바라보더니 하는 소리를 낸다. 뺑소니 같지? 나는 아까 K에게 말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한다. 그러네. 그건 경찰에게 맡겨야지 뭐. 그게 S의 대답이었다. 그리고 S는 땅에 앉아 가드레일에 기대더니 눈을 감는다. 그 손에 붉은 것이 묻어있는 게 보인다. 피였다. 나는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 눈을 향한다. 그 남자는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의사가 아닌 우리들이 판단 내릴 수는 없다. 구급차에 실려 의사가 확인한 후에야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S는 차갑다고 말했다. 직접 손을 대보지 않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에는 확실한 실체감이 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 그렇다면 남자의 영혼은 현재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것이다. 눈앞에서는 K가 몸을 웅크리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몸을 일으킨 K가 부르르 몸을 떤다. 뭐 하는 거지? 그대로 K는 움직이지 않는다. 심장 마사지를 계속해야만 하는데도 K는 그저 자기의 양손을 바라보고만 있다. K? 내가 불러도 반응이 없다. 그러더니 K는 벌떡 일어선다. 남자 몸 건너에 가드레일을 붙잡고 거기에 검지를 가져다 댄다. 뭔가를 쓰는 모습으로 보인다. 불안해진 나는 K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는다. 그 순간 뭔가 전기 같은 것이 K의 몸을 통해 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뻗어나간다. 놀라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서 손을 뗀다. 동시에 K가 내 쪽을 돌아본다. 하나, 넷, 일곱, 아홉. 응? 갑자기 K가 나를 보며 말한다. 야, 하나, 넷, 일곱, 아홉이 뭐야? 그리고 미사키 유카라니? 사람 이름이야? K가 갑자기 나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바람에 나는 놀란다. 나는 K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얼굴에 나타났는지 K도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다. 뭐 어쩌라는 거야? 옆에서 S의 소리가 들린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K는 내 쪽을 보더니 좀 교대하자. 머리가 쿵쿵 울려. 눈 언저리를 누르고 아직 비틀거리며 K는 그 자리를 벗어난다. 남아있던 나는 K가 아까 움켜쥐었던 가드레일을 본다. 그곳에는 빨갛게 피로 쓴 1479라는 글씨가 간신히 보인다. 그 후 나는 K와 교대해서 구명조치를 시도한다. S가 말한 대로 남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한 것은 내가 K와 교대하고 5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남자가 들것에 옮겨지는 것을 보며 우리들은 경찰의 질문에 대답한다. 답한 사람은 오직 S뿐이었지만 우리 셋이 같은 질문을 받은 것은 이름과 주소였다.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했지만 잠시 후 경찰에게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들 셋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 입을 다물고 다시 차에 올랐다.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못하고 우리는 그저 피폐해져 있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다. 2, 3일 후 아침 갑자기 K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검은 양복 입냐는 말이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장례식에 간다고 했고 누구 장례식이냐고 했더니 그 사고를 당한 남자의 장례식이라고 K는 대답했다.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차는 S가 내어준다고 한다. K가 어쩌려는지 신경이 쓰인 나는 검은 양복을 빌려주는 대신 나도 같이 가겠다고 K에게 전했다. 장례식장은 우연히도 우리들이 사건 당일 방문했던 폐 맨션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나와 S는 차에 남고 K가 혼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K는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S, 너는 들은 거 있냐? 없어. 가는 중 차 안에서 K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참을미라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차에서 기다리고 있자 K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다. 문이 열리고 나른한 동작으로 뒷좌석에 앉더니 잘못했네. 돌아가자. 한다. S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당연한 일이지만 돌아갈 때 사고가 있던 현장을 지나치게 된다. 우리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사고의 흔적은 노면의 타이어 자국뿐이었다. 피해자는 머리를 차에 박혔대. 뒷좌석에서 K의 소리가 난다. 경추? 그게 부러졌는지 파열됐는지 그래서 고통도 못 느끼고 죽었다고 부인이 말해주더라. 마치 혼잣말처럼 띄엄띄엄 말을 잘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의식도 호흡도 맥박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 마지막 말을 남기지도 못했겠지. 울면서 말하더라. 마음은 고맙지만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뭐 당연한 말이겠지. 경찰한테도 말 안 했는걸. 마지막 한마디 나는 기억해낸다. 그때 숫자와 함께 K가 중얼대던 말이 있었다. 미사키, 유카. K는 그 말을 전하려고 온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한 말은 아니었다. 보통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도 없는 죽은 자의 말.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각오 있었어 이렇게 될 거. 벽이 있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는 보이는 눈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K는 역시 그럴 수밖에. 중얼댄다. 침묵에 쌓인 차 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시기가 나빴던 것이다. K는 잘못한 게 없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할 말은 산더미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삼켜진다. 그러나 뭔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무리해서 입을 연다. 라멘. 의식해서 한 말은 아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다. 어째서 라멘이었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보니
둘은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라멘. 그래, 라멘 먹으러 가자. 배도 고프고 시간도 딱이고. 저번에는 먹으러 못 갔으니까. 하지만 지금이 점심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멘은 K가 제일 좋아하는 것. S가 작게 웃음을 내뱉으며 말한다. 그럴까? 먹고 갈까? 동조해줘서 나도 안심된다. 그 순간 차 안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실은 나 오늘도 돈이 없는데? K가 말한다. 또냐고 내가 말하기 전에 S가 앞을 본 채 한 손을 휘휘 저었다. 괜찮아, 내가 낼게. 그 친절한 말에 K는 놀라서 굳는다. 나도 놀라서 S를 바라본다. 이놈이 진짜 S가 맞나? 그런 의문까지 든다. 진짜냐? 부조금 냈으니 돈 없을 거 아냐? 그래서 내가 낸다고. S의 말에 나는 기억이 났다. 분명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 K는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오, 정말이야? 분명히 말했다 너. 그럼 난 잔뜩 시킬 거야. 마음대로 해. 대신 차 안에다 토하기만 해봐. 밖으로 던져서 깔아 죽인다. 좋아 좋아. 귀신이 돼서 괴롭혀 줄게. 야 S, 그럼 내 것도 네가 계산해줘. 시끄러 이것들아. 그리고 우리들은 보이는 중화요리집에 들어가 라멘을 먹었다. 결국 S는 우리가 먹은 것을 모두 계산했고, 결국 K는 돌아가던 중 차 안에서 멀미를 했고, 간장라멘 곱빼기에다 만두 세트를 모두 펼쳐놓았지만, 그 후 K는 계속 뒷좌석에서 쓰러져 있었다. 죽겠다. 나 좀 죽여줘. 라고 빌빌거리는 K는 언제나의 K였다. 그리고 내 옆에서는 겨우 차 안에다 토하는 거 피했다는 둥, 모처럼 사줬더니 그러냐는 둥 S가 투덜거리고 있다. 오랜만에 언제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역시 우린 이런 게 좋다. 나는 S의 불평을 들으면서 안도감과 함께 긴 하품이 나온다. 이번 사건, 사람의 죽음을 실제로 봤던 후에도 결국 우린 질리지도 않고 다시 오컬트에 얼굴을 들이밀 것이다. 왜냐고 물어도 알 리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거야말로 오컬트 아니겠는가. 그리고 뒷날 우리들이 겪었던 뺑소니 사고와 함께 범인이 잡혔다는 기사가 지방신문 한 구석에 실렸다.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로 쓴 번호가 현장에 남아있어 그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사고 후 경추를 손상당한 피해자는 글씨를 쓸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번호가 사실은 피해자의 죽음 후 쓰인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실려있지 않았다.